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이 강도 높은 업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구멍 뚫린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알고 싶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뤘던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주말에. 터질 게 터졌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예. 그동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도 거기에 나온 피해 학생들만 하더라도 벌써 대략 뭐 대여섯 명 지금 나왔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성화고에서 이제 현장 실습 나갔다가 자살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나갔다가 산재로 죽는 학생들,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제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소한 사건 사고들까지 친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이미 여러 건의 유사 관련 사건이 있었고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골마 터진 거네, 어떻게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나름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접하기 시작한 것만 해도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업계 현장 실습 실태 파악 보고서를 냅니다. 이번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보고서를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지금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뭐 나갔다가 중간에 이제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나간 학생들이 어떤 업무의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거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대책들도 필요하다. 그 전공과 불일치하는 현장 실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다. 벌써 2006년이면 11년 전인데 이때 이야기한 거랑 지금 현실이랑 별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야, 큰 문제네요. 똑같이 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지난주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특성화고 현장 실습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수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400몇 건이 벌써 나왔던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된 게 그나마 작년에서야 직업교육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직업교육법이 작년에 개정이 한번 됐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이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근로 시간이나 이제 임금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좀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작년에서야 법에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장 실습 제도 자체가 40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서야 그런 위반 사례들이 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이 된 거고, 이제 그 법이 이제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위반 사례들이 있는지 작년에서야 또 체크를 해보게 된 거죠. 했는데 지금 400 몇십 건이 나온 거고, 네. 저희는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닐 거다라고 그보다 보고 훨씬 더 있습니다. 많을 것이다. 예. 일단 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한다면. 예. 네.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MB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름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예. 도내에도 한 20-30여 개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러면 현장 실습을 나갑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네,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예. 이것도 뭐 정권에 따라서 뭐 해마다 조금씩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뭐 몇 년 전에는 2학년 마치면은 뭐 3학년 때부터 뭐 그냥 현장 실습을 나가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3학년 2학기를 다 마쳐야만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전공하고 관련이 없는 곳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홍량의 경우도 동물 관련 학과였는데 콜센터에서 일을 현장 실습을 했단 말이죠. 예.
이 현장 실습과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이것도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문제를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아예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공에 일치해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파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제대로 된 파악이 없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전공과 무관하게 왜 이제 현장 실습을 내보내느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현장 실습이란 거는 자기 전공, 자기가 그러니까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자기가 전공한 것들, 자기 직업의 전망에 맞는 어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아닌 거죠. 뭐 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네.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선은 뭐 이제 거칠게라도 이제 좀 계속 집계를 요구해서 예.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저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편의점, 빵집, 요식업체, 핸드폰 판매 대리점, 뭐 이번에 이제 고객센터, 콜센터, 뭐 이런 곳으로 다 현장 실습이라고 이렇게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현장 실습이 학생들하고 글쎄요, 3학년 그 귀한 시간 2학기 동안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이제 현장 실습도 교육인데 예.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네. 직업 교육, 직업 훈련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취업이라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조기 취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현행 제도에서는 6개월 정도 일찍 그냥 취업을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취업을 나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취업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졸업은 안 했으니까 또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대단히 모호한 위치에 이제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실습을 나가야 될 시기가 되면 갔다 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폭언을 뭐 들었다든지 아이가 힘들 경우에 그럼 다니지 말고 그냥 학교에 복귀해라 이렇게 될 텐데, 버티다 못해 학교로 복귀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서요. 예. 네. 이제 이 현장 실습이란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회의 첫 어떤 발걸음이거든요. 뭐 학교의 따가운 시선의 문제도 있고 학생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보면 첫 사회에 이제 진출인 건데 거기서 실패하지 않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그럴 거거든요. 거기에서 내 인정받고 또 잘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직원으로 채용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러나고 싶지 않죠. 물러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너는 이제 실패자, 패배자 이런 낙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 더 심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예 그래서 중간에 복귀한 학생들에게 빨간 조끼를 입히고 청소를 시킨다든지 사회봉사. 예, 뭐 이제 엊그제 그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담들을 계속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견디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좀 부당한 일들이 있으면은 그 부당한 일들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사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는 그런 거니까 너도 거기에 적응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좀 어른들의 태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유독 특성화 고등학교 앞에는 취업률 100%, 뭐 90% 이런 수치들이 지금 붙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취업률에 목을 매는 까닭은 어떤 점 때문입니까? 뭐 이것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보자면은 고등학교도 학교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거 이제 차등적으로 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 경쟁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가장 큰 게 이제 취업률인 거죠. 이 취업률이 높아야 신입생들을 이제 더 많이 유치할 수도 있고 교육부로부터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금 덜해졌다고는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랑은 취업률과 아예 연계시켜서 그 예산을 책정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교 입장에서는 이 취업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장 실습 가서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경우에는 다시 보내겠네요. 예, 뭐 가능하면은 그냥 버티도록 유도를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이런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면 듣는 이야기들이기도 해요. 네. 이제 나가서 이런 부당한 일들을 겪었을 때 학생들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사회는 그런 거고 네가 이것도 못 견디면은 다른 직장 가도 어차피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첫 경험인 거고 이게 아주 그러니까요. 그런 인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인식이기도 한 거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게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거를 알 기회가 없죠. 어차피 그 직장이 첫 직장이기 때문에 네. 아 여기서 이러면은 다른 직장들도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료 친구들끼리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그러면 이제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체념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가장 그 근본 원인을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요. 학교는 취업률이 높아야만이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라든지 취업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은 싼 저임금의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일, 꺼려하는 일들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점이 두 곳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부당한 대우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조사해 보면 어떤 것들이 좀 있던가요?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일단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부산의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부산 쪽에서 그 확인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가 있는데 뭐 2014년 기준으로 한 4,000명 정도가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한 1,100명 정도가 돌아왔거든요. 그 중에 한 반절은 이 업무가 나랑 안 맞아서 부적응해서 이제 돌아온 거고요. 이건 이제 전공과 상관없이 일단 막 현장 실습을 내보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유들을 보니까 일하다 다쳐서 저기 사장님 그 조상묘 가가지고 벌초를 시켜서 밤에 퇴근을 시키지 않고 일을 시켜서 사장님이 때려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줘서 뭐 이런 답변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하게 이 어떤 보호막이 없이 그냥 던져져 있는 거죠.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간 곳에 교사들이 찾아가서 잘 근무하고 있는지 적응하고 있는지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제 여기 고객센터 학생의 경우에도 실습을 나간 지 5개월이 되도록 딱 2번 담임 선생님이 나가서 추수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 그 나가 있는 이제 1,000몇백여 명의 학생들에게 원래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가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건데 현실에서는 지금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방법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상담만 했더라도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그 학생의 고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봤더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못 가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뭐 나가서 그러니까 그 추수 상담을 가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냥 가면은
별 문제 없느냐 그냥 물어보고 별 문제 없어요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아 그래 문제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네.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일은 없는지 이게 이제 정말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면은 교육이란 게 원래 다 점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근무 조건은 어떤지 그래서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학교 차원에서도 같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점검이 없죠. 지금 현재는요. 없습니다. 원래 학교하고 그렇게 기업하고 현장 실습 나가게 되면 어떤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라든지 표준 협약서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예, 쓰도록 되어 있고 예. 이걸 쓰지 않으면은 이건 불법이거든요. 예. 예,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홍양 같은 경우에도 체결을 했죠. 표준 협약서를. 기존에는 안 쓰는 곳들도 더러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것이 이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은 처벌 조항이 생긴 거는 작년에 생긴 겁니다.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도 이제 안 쓰던 곳들이 많이 있었고 좀 이제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쓰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안 쓰는 곳들 이번에 이제 교육부 조사에서도 발견되긴 했지만 뭐 비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좀 쓰는 쪽으로 정착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쓰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있으면 뭐 하느냐. 규제가 있어도 그 규제가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그런 감시망,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면은 모든 규제가 마찬가지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 실습 협약서를 썼는데 네. 이게 지켜지는지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니터링 해야죠. 예. 감시하는 어떤 부서도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에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도 7시간 지금 못 넘게 하고 있고 네. 야간 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학생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암암리에 그런 제보가 학생들한테 있다면서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들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보를 받는데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밤에 퇴근을 안 시켜가지고 도저히 밤에 이제 밤 늦게까지 계속 일을 시키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도망 나온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뭐 그냥 한두 시간씩 연장 근무 시키고 이런 건 일상 다반사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사건이지만 이제 일파만파 전국 뭐 중앙에서도 크게 관심을 이제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뭐 제보 같은 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전북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에 현장 실습 관련해서 예. 또 어떤 사례들이 오고 가든가요? 대부분 뭐 유사하겠지만. 예. 뭐 비슷합니다. 뭐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근무 시간, 그다음에 임금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고객센터에서 일했던 홍양 같은 경우에도요. 예. 끝내 지금 못 받은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아마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모르고 넘어갔든지 그냥 하여튼 유야무야 넘어갔을 건데 뭐 지금 정확한 통계가 잡히진 않는 거죠. 아예 집계가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뭐 10분의 1 이상은 이런 임금 체불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네, 참 취업률 100%라는 수식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의 그 열정페이가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라북도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모니터링 강화하고 이렇게 좀 유해한 그런 현장 실습 같은 데는 안 보내는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좀 모아지는 것 같던데요. 뭐 이런 내용의 대책들이 이런 똑같은 내용의 대책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대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대책과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만들어진 규제가 실제 작동되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이란 게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있던 대책이라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교육청에 현재 이제 이런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딱 4명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턱없이 부족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어떤 업무 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거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되지 않으면은 좀 결국엔 또 공문구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홍량과 관련된 그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실마리가 풀어져 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좀 어떤 막 구체적인 내용들이 네. 나온 거는 없고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 회사에서 유가족들에게 최소한 어떤 그 업무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아직까지는 지금 뭐 특별히 나와 있는 내용이 없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좀 대책들을 향후에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전북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와 이 사건과 별개로 이거는요. 이 네트워크와 작년부터 특성화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예. 전반적인 정책들,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오고 있었고, 올해 원래 1월 달에랑 이 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네. 이러다 이제 이번 사건이 또 터진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의 이제 전개는 전개대로 이제 가는 거고, 그 정책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그다음에 이제 올해 당장 2017년에 어떤 그 그 모니터링 대책도 마련되고 그런 것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이라는 게 우리가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또 지난해죠. 그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던 그 학생도 현장 실습 나갔다가 그렇게 된 사례인데, 힘든 일, 또 위험한 일, 부당한 대우,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가해지는 것 같은데, 자, 현장 실습 어떤 문제인지 오늘 전북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청소년과 제 개인적인 선입견으로는 노동, 이 단어가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노동에서 계속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청소년 하면은 공부, 뭔가 대학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 키워드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하면 뭔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청소년이 노동을 한다고 하면은 뭐 속된 말로 뭐 좀 까진 애 아니야? 뭐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으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본권들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좀 부정적인 인식과 이제 결부돼가지고 너 어차피 그냥 너 네 뭐 유흥비 벌려고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너 뭐 임금 좀 덜 받아도 되지. 뭐 이런 식의 인식들.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노동이란 게 대단히 폭넓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학교 안에, 특히 학교 안이라는 것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빼놓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진로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청소년과 노동이 이게 어색한 조합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도 대단히 뭐 곳곳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좀 인식의 전환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보호할 건가, 뭐 이런 대책들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전국 단위죠. 14개의 똑같은 일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처럼. 맞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뭐 성폭력,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곳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지원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상담이 들어오면은
이 이거를 이제 노동부로 진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건 진행까지 좀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이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주 활동 중에 하나가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이런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요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좀 맞물려서 같이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는데 글쎄요. 특성화 고등학교 또 교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 두 사람이 오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얘기만 주고받았을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생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왕 뭐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